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통일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공존을 위한 한반도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 장소로 일제수탈의 상징적 공간, 옛 서울 역사를 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는 과거사와 미래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예년과 달리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며 협력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새로운 제안 대신 통일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평화를 제도화하자며 특히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동북아 협력체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 이후 성장 구상에 할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백신의 내년 상반기 상용화 등 백신 허브 국가 도약과 반도체, 배터리 같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 저탄소 경제 전환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다른 해보다 더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봉오동 청산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서거한 지 78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신 우리 공군 특별 수송기가 잠시 뒤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배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이 이곳을 찾아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1943년 묘역 아래 묻힌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이 홍 장군 흉상 아래 2m 지하에 묻혀있던 유해를 직접 수습해 입관을 마쳤고 현지 고려인협회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홍범도 장군을 기리며 고려인식으로 재래의식을 치렀습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독립전쟁을 이끄셨던 홍범도 장군님께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당초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봉환이 추진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지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마침내 이뤄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서 세상을 떠난 지 78년 만이고 봉오동 전투 기준으로는 무려 101년 만입니다.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해는 태극기로 감싼 관에 모셔져 오늘 오후 군 특별 수송기를 통해 특사단과 함께 카자흐스탄을 떠났고 잠시 뒤 고국에 도착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분향소 등을 운영하며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8일 대전 현충원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안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일본은 오늘을 태평양 전쟁 종전일로 기념하는데요. 아베 정권 때보다도 많은 5명의 강요가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주변 국가들을 의식해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공물을 바쳤는데요. 기념사에서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는 아침부터 참배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틀 전 기시 방위상 등에 이어 하기우다 문부과학상, 고이즈미 환경상 등 정부 강요는 작년보다 많은 5명이 참배했습니다. 自国のために尊い犠牲となられた先人の皆さんに尊崇の念を持ってお参りするのは私は自然な姿だと思いますので。 지난해 9월 퇴임한 아베 전 총리는 벌써 4번째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을 바쳤습니다. 기념사에선 주변국 침략에 대한 책임과 사죄는 언급하지 않았고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적극적 평화주의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積極的平和主義の旗の下、国際社会と力を合わせながら、世界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の解決に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 후 3년 연속으로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야스쿠니 주변에선 침략 전쟁 미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비까지 내리는 가운데서도 올해도 어김없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항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우익단체들은 맞불 집회를 열고 행진을 방해하려다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이 참배를 되풀이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역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70%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11월에서 10월로 한 달 앞당긴다는 건데요. 관건은 백신 확보겠죠.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17명으로 41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환자 규모로는 최고치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과 휴가철 대규모 이동이 맞물리면서 4차 유행을 통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70%의 2차 접종 완료 시점을 11월에서 10월로 한 달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3,600만 명, 우리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면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간격을 고려할 때 6주 뒤인 10월 말까지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총 1,860만 회분, 다음 달까지 4,200만 회분, 12월까지는 9천만 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10월까지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모더나사처럼 제약사가 공급량을 줄이는 등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50에서 54세 312만 명에 대한 대규모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18세에서 49세의 접종도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0시까지 537만 명이 예약해 예약률은 58.4%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예약 일정에 따라서 예약률은 좀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하고 오늘 귀국한 정부 대표단은 화요일인 모레 면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광복절 연휴는 내일까지 계속되죠. 오늘 공항과 고속도로는 막바지 휴가 인파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휴가객이 몰리는 지역에선 코로나 확산 우려가 큰데요. 부산에선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제주도는 거리 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부산의 한 해수욕장. 지난주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해수욕장이 폐쇄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해수욕장을 폐쇄하면서 출입 자체를 막진 않은 겁니다. 부산에선 오늘 하루 확진자가 122명 추가돼 비수도권에선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만 관광객 16만 명이 찾을 제주도도 걱정이 많습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더니 이번 달에만 39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결국 수요일 자정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12곳은 모두 폐쇄하고 낮 동안엔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지만 저녁 6시 이후엔 3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고 유흥주점은 물론 노래 연습장까지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러분들이 멈춰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저희가 확산세를 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최대한 머물러 주시고 최근 들어 비수도권은 물론 완만히 줄어들던 수도권까지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이제는 방역 전략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방역 당국은 단기간 내 유행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더욱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오늘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5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지만 경찰이 원천 봉쇄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은 빚어졌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지금 다 시민들 지나가시는 다치시잖아요. 만나지 않게 대한민국 가세요. 시민용품 들고 좀 못 가시. 경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를 막자 참가자들이 차벽을 피해 종로로 몰려든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일시에 집결하면 감염 위험이 크게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원천 봉쇄에 막혀 대규모 집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정책위 부위원장이에요. 정책위 부위원장입니다. 정당활동하러 가는데. 또 다른 충돌 현장에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참가자 2명이 연행됐고 어제 체포된 50대 남성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행사를 주도한 국민혁명당은 불법으로 통행을 막고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의회와 유엔 인권위에도 인권과 종교 탄압 실상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유롭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동의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도 강행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벌써 5번째 대면 예배입니다. 이미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2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주보다 많은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거 제발 여기 공무원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와서 뭐 사진 찍고 뭐 제발 그따위 하지 마. 내일은 아마 엄청나게 올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도심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5건은 일부 허용됐던 작년과 달리 이번엔 모두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IT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304명이 숨졌습니다. 2010년 최대 30만 명이 숨진 대지진 이후 아직 슬픔이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다 폭풍 그레이스까지 IT를 향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규모 7.2의 강진이 IT를 덮친 순간 상하 좌우 심하게 흔들리는 집안에 있던 한 여성이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아이를 안고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여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온몸이 흙으로 뒤덮인 채 끌어올려집니다.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로부터 서쪽으로 125km 떨어진 지역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14일 오전 8시 반쯤입니다. IT 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304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는데 실종자와 중상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 7일 괴한에게 암살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의 부재 속 아리엘 앙리 총리가 한 달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l y a des gens qui mourent, il y a un cas qui est tombé, il y a même l'hôpital, il y a l'infrastructure qui est tombée. Nous allons vérifier pour voir qui ça l'a fait et qui j'en a organisé aide là. 최대 30만 명이 숨진 2010년 대지진의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주한 또 한 번의 참사에 IT 국민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피해 복구도 녹록지 않습니다.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열대성 폭풍 그레이스가 아이티를 향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티에는 150여 명의 한인이 거주 중으로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수도 카불로 진격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사실상 항복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평화롭게 정권을 넘기겠다며 이양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공포에 빠진 주민들은 공항으로 몰려들었고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 긴급 대피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탈레반 무장 병력이 탄 차량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향해 꼬리를 물고 이동합니다. 전날 카불 남쪽 11km 지역까지 진격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수도 진입까지 성공한 겁니다. 은행 창구에는 현금을 찾으려는 주민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육로 피난길이 차단되면서 해외로 탈출하려는 수만 명의 인파가 공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행기표는 이미 다음 주까지 바닥났습니다. 결국 수도가 함락되자 아프간 내무장관은 과도 정부에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의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셈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군을 즉시 해산하고 병원과 공항 등은 긴급 물품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불 내 외국인들은 아프간을 떠나거나 새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은 당장 오늘부터 카불 주재 자국 외교관 철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2,000명 많은 5,000명의 특수부대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 자국 외교관들을 철수시킬 계획이던 영국과 독일도 일정을 앞당기는 등 대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와 친일 청산을, 국민의힘 후보들은 나라를 정상화하려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주자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친일 청산과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경제, 사회 분야에선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조건 없는 한일 정상회담도 언제든지 열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소식을 전하며 정부의 보훈 노력을 치켜 세웠습니다. 참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서 인정해드리고 서훈, 현창 이것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친일 잔재가 특권 세력으로 남아 호령한다. 추미애 전 장관도 검언 정경 카르텔은 청산되지 못한 마지막 잔재라며 모두 친일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가 과거 형수욕설 논란을 두둔한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한 걸 두고선 상식을 벗어난 보훈 인사라는 다른 여권 주자들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의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아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야권 단합을 통한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취 의혹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돼 이준석 대표가 녹취 파일도 녹취록도 없다고 직접 부인했지만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다른 대권 주자들도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낙동강에서 싸웠어야 되겠습니까? 후보 토론을 두고서도 대권 주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정대로 오는 18일에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영화 군함도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착취당하는 조선인들이 주인공이었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티는 군함도 해저 탄광에는 100명의 조선인이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을 모두 합치면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당시 강제 노역의 실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1941년부터 4년 동안 소련 사할린에서 탈주한 조선인 명부입니다. 일본 경찰이 작성한 문서로 846명 가운데 무려 절반이 경남 출신입니다. 지역별로는 밀양군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합천군과 울산, 창녕군 순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상징인 군함도 해저 탄강에는 100명, 중서부 태평양 지역인 남양군도에는 659명이 농장 등에 끌려갔습니다. 39년부터 해방이 되는 시점까지 남양군도 쪽으로 매년 수천 명이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해외로 동원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는 130만여 명. 이 가운데 충북 출신이 1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시 부산과 울산이 포함된 경남 지역 출신이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충남 10만 명, 전남 9만 6천 명, 전북도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노무자 13만여 명은 탄광과 공장 등에 끌려갔고 2만여 명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군인과 군속으로 동원됐습니다. 특히 육군과 해군에 동원된 2,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습이 심했던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사망을 했거나 또는 부상을 입었을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사망 지역은 남양군도와 필리핀,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봉안된 희생자 유골 1,200여 위 가운데 경남 출신은 1,100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강제동원 실태는 경상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 기관에 의뢰 10개월의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들의 한국 선수단 때리기와 군함도 소녀상 등 지속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역사 왜곡 행태를 집중 고발합니다. 프로축구에선 전북이 서울을 힘겹게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울산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하며 선두 싸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전북은 서울과 홈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한교원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전반 19분 구스타보의 추가골에 이어서 후반 한교원의 결승골까지 터지면서 서울을 3대2로 꺾었습니다. 리그 3연승을 달린 2위 전북은 선두 울산보다 2경기를 덜 치르고도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이루수 송성문 선수의 호수비입니다. 이런 멋진 다이빙 캐치면 동료들이 정말 든든하겠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에는 이처럼 푸른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가시거리가 20km에 달하면서 유난히 깨끗한 날씨였는데요. 반면 장마 전선에 갇힌 일본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규슈 북부지방에는 최고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는 8월 한 달치 강우량보다도 3배가 많은 겁니다. 가을 장마 전선은 당분간 일본에 머물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내일까지 제주도에 120mm가량의 세찬 비를 뿌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우리나라 내륙에도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강도는 아직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경기 동부와 영서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해안에도 내일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씩 낮겠고요.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은 30도를 약간 웃돌겠습니다. 주 후반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내륙 지방에는 소나기가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김구 선생의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한 주 시작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